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축구를 통해 화합을 다졌는데요. 이 축구가 본회의에서도 협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구 경기 하셨는데 국민의힘 주장을 맡으셨다고 하시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우리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원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여야가 꽉 막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았는데, 네. 예, 이번 어제 축구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뒹굴고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나고 또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서로 아주 훈훈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네, 국민들도 예.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본회의에서 4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이 갈렸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막판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좀 법안이 수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이번에 정말 그 의료 공백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료 지원 간호사 그런 업무 범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쟁점이 간호사법에서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여야 간 입장을 정리해서 피해 관련 우리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또 간호조무사 시행시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결이 되면서 이번에 또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이 법은 처리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을 보류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업 또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필수의 의료 또 확보와 또 이렇게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의료 인력의 우리 또 의대 정원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것이 또 국민적 요구로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다만 그 원칙의 입장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정부와 또 이렇게 또 소통할 필요가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 의료계 전공의들과의 또 이런 면담도 있었고요. 또 전국 또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소통 앞으로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또 우리 정부에 전하는 역할을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당과 우리 정부가 갈등하는 모습 이런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시고 아마 각계 소통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하고 조율해서 아마 이제 잘 또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 증원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항상 유동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어떤 한 입장만을 우리 여당 대표 입장에서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각계와 소통하면서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중에 어떤 이제 합리적인 안이 서로 이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역할을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앞장서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정부와 여당 간에 이 의료 정책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의정 갈등이 의대 증원 의제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 아닙니까? 좀 여당에서 좀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야당의 입장 그리고 또 각 전문 우리 가들의 입장 또 각계의 입장을 두루두루 정하고 또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이제 정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야당 대표와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도 야당의 진정한 입장이 뭔지 깊이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수렴을 하고 또 그 입장을 또 같이 우리 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정부에 또 제안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통, 대화 창구를 열어가겠다는 그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용산 패싱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실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라인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야 의제에 대해서요? 라인이요? 라인은 공식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당정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항상 당과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실은 항상 뭐 다양한 공식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또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아주 차질 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권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 소통에는요.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오해하는, 받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또 보완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주식시장 활성화의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식 투자를 통한 개인 자산 형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 또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는 우리 또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이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거래소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상법 문제는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거기 상법 개정이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이제 주주도 포함하자 또 무슨 대기업 집중 투표제를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다른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석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고 우선 여야가 쟁점이 없을 이런 금융투자세 폐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 또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또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히자 말을 바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한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의 입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초에 야당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의 수사로 이렇게 어렵다면 특검에 대해서 그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신 특검을 하되 이렇게 야당이 자기들의 어떤 정쟁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수조항을 빼고 좀 객관적으로 특검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한번 전향적인 입장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찰청 수사 결과도 나왔고
또 이제 공수처 수사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이제 한번 더 보자. 네. 이런 걸 좀 보면서 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묶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는 없고 항상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자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치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저는 정말 우리 야당의 행태를 보면 참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습니까? 다 지금 야당이 무리하게 그다음 대수술에 그때 그 정말 많은 의원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공수처인데 그 공수처마저 또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야당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 본인이 어거지로 만들어 주장해서 밀어붙여서 만든 그런 기관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 궁극적으로 뭐 소위 대선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판국에 어떻게 정치를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네. 예, 요거는 좀 앞뒤 맞지 않는 그런 주장보다 공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야당의 좀 성숙된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또 예.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본 뒤 뭐 한다 어쩐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국회 가방위에서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논란이 다시 소환되면서 회의 45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요. 앞서서 예.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원님과의 예. 맞제명을 추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가방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좀 제발 우리 정치권이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네. 우리가 선을 넘는 금도를 넘는 그런 어떤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오로지 민생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보기 좋은 정치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은 전현희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신성한 또 가장 어쩌면은 공정하게 법을 다뤄야 되는 법사위 현장에서 그게 무슨 개인적인 이런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나온 이런 실수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방송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발언은 정말 정중하게 정말 대국민 사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물론 이제 법이 정하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그 특권은 본인들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이 특권이죠. 이렇게 뭐 금도를 넘는 발언까지 허용하는 전 그런 특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됐는데요.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발언한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뭐 김문수 올해 이번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어쩌면은 노동운동에 전념하던 어쩌면 진보계의 아주 대표 인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또 성숙된 또 다른 이제 모습도 보이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은 진보 보수 양쪽을 다 두루 이렇게 섭렵하신 우리 사회의 보기 드문 우리 훌륭한 이제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일부 발언이 이제 오해 소지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분의 모든 것을 폄훼할 수 있는 근거가 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 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신이 오히려 지금 꽉 막힌 우리 여야 관계를 좀 앞으로 풀어가고 노동계의 수건, 노동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동정책, 고용정책이 나오는데 큰 점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또 뭐 최악의 인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그 천하람 의원 제가 참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인데 조금 좀 아쉽습니다. 본인이 약간 제정신을 잡고 논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우리 인사들 지금 강요 지금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몇몇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다만 이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 잡기. 예, 이것도 뭐 업무 방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 정권 지금 우리 3년 차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각이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벌써 탄핵, 제들이 일도 안 해본 분들을 그냥 미리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탄핵을 실제하고 지금 이런 정권, 이런 정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심한 네. 발목 잡기, 이런 정부 업무 방해, 이런 게 야당 다수 야당에 의해서 거의 그야말로 입법 독재 양상으로 발목 잡기 하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일하기 좋게 예. 일할 수 있게 분위기만 야당이 협조만 해준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안보 위기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아마 경제 위기 극복하고 안보 위기도 극복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발 좀 야당에서도 나라가 잘 될 수 있게 좀 협치하는 그런 자세 보여줬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야당의 독도 지우기 주장에 대해 전면 대응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건국절 논란에 이어 뒷짐만 지고 있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의원님 짧게 생각 들어볼게요. 글쎄 절대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우리 여당도 같이 정부와 같은 입장이고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괴담성 네. 선전선동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야당의 괴담성 선전선동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한동훈 체제 출범 한 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분위기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뭐 지지율 뭐 일부 나왔다고 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J커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환율이 상승이라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지가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나타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는 또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 수익가 높아지고 수출은 당장 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 상승의 효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J커브 효과인데요. 저는 한동훈 효과도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아직 시스템 전환이 아직 다 조율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또 한동훈 우리 시스템 조율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여야의 또 원활한 소통 그리고 또 당정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대국민 국민 지지율도 좋아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올라가리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예,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소통 구조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네. 예, 시스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